장도훈은 가게 셔터를 내리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났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48살의 그에게 하루하루는 고된 반복이었지만 그 반복 속에서 찾는 작은 기쁨이 있었다. 바로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에 자리한 도훈이네 밥집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10년 넘게 단골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그리고 무엇보다 도훈의 진심 어린 서비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오늘도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며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인사했을 때의 따뜻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남아 있었다.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선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도훈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다. 단골 할머니께서 김치찌개가 특히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고 근처 회사원들이 점심때 줄을 서서 기다린 것도 뿌듯했다. 작은 성취들이지만 그에겐 하루를 버텨내는 원동력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식탁에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이 눈에 들어왔다.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갓 구운 생선이 노릇노릇하게 놓여 있었다. 아내 최서영의 손길이 느껴지는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다. 도훈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에겐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다. 늦었어요. 수고했어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려던 도훈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식탁 앞에 앉아있던 서영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18살 딸 할인도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공기가 무겁고 싸늘했다. 서영이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작은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할인은 더욱 작아지며 부모의 눈치만 살폈다. 도훈 씨. 서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다. 오늘 낮에 다른 여자랑 있는 거 내가 직접 봤어. 그 한마디는 조용한 저녁 식탁에 떨어진 폭탄과 같았다. 도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할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다.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도훈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아내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관통하고 있었고 딸 할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작게 흐느끼고 있었다. 김치찌개에서 올라오는 김조차 그들 사이의 냉랭한 공기를 데우지 못했다. 뭘 봤다는 거야? 도훈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서영아, 오해야. 정말로 오해라고. 서영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꼈다. 오해라고? 내가 이 눈으로 직접 본 걸 오해라고 하는 거야. 도훈 씨, 나를 얼마나 바보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도훈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나? 가게에서 손님들을 상대하고 장을 보고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는데 도대체 무엇을 잘못 봤다는 것인가? 그냥 손님이었어. 정말로 손님이었다고. 나한테 다른 여자가 있을 리가 없잖아. 도훈의 목소리는 점점 간절해졌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을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서영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손님이랑 그렇게 다정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손님이랑 그렇게 가까이 서서 뭘 주고받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는 바보가 아니야, 도훈 씨.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하는 게 그냥 사업적인 관계라고 생각할 만큼 순진하지 않아요. 서영아. 도훈은 식탁에 손을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내 말 좀 들어줘.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는 너와 할인이 밖에 없다고. 다른 여자한테 관심 있을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어. 그만해요. 서영이 갑자기 소리쳤다. 할인이 더욱 작게 움츠러들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해다. 너밖에 없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설거지통에 그릇을 던지듯 넣으면서 중얼거렸다. 20년을 믿고 살았는데 정말 바보였네. 엄마. 할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빠 말씀도 들어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영이 딸을 향해 돌아섰다. 할인아, 너는 몰라. 남자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겉으로는 성실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서영은 눈물을 훔쳤다. 도훈은 무력감을 느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아내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할인아, 방으로 들어가. 서영이 딸에게 말했다. 하지만 엄마. 할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봤다. 들어가라고 했어. 서영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할인은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메아리쳤다. 이제 거실엔 도훈과 서영만 남았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을 재고 있었다. 식탁 위의 음식은 이미 식어버렸고 평소라면 따뜻했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도훈은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아내에게 이런 의심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밤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서영은 도훈과 말을 섞지 않았고 할인은 부모 사이에서 눈치만 살피며 지냈다. 도훈은 억울함과 답답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를 배신한 적도 없고 다른 여자를 만난 적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잘못 본 것일까?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도훈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로 나갔다. 집안 공기가 너무 무거워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려던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유리문 앞바닥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누가 이런 걸 놓고 갔지? 도훈은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봉투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봉투 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봉투를 열어본 도훈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안에는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었다. 낯선 여인과 함께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 심지어 뭔가를 건네주는 듯한 모습까지. 이건 말도 안 돼. 도훈의 손이 덜덜 떨렸다. 분명 자신이 찍힌 사진이 맞았지만 전후 상황을 모르면 정말로 불륜을 저지르는 것처럼 보였다. 사진은 교묘한 각도에서 촬영되어 있어서 마치 둘이 연인 사이인 것처럼 연출되어 있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도훈은 사진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며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사진 속 배경은 레스토랑에서 2블록 떨어진 골목 주차장이었다. 여인이 입고 있는 옷도 낯익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억이 되살아났다. 지난주 화요일이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적해진 오후 한 중년 남성 손님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듯 했다. 도우는 즉시 119에 신고했지만 그 순간 근처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오던 여인이 다가왔다. 저 간호사예요.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해주었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켰다. 구급차가 도착한 후 도우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주차장까지 함께 걸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큰일을 면했어요. 도훈이 진심으로 말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차키를 꺼냈다. 혹시 나중에 그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면 연락하세요. 그녀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다. 바로 그 순간들이 사진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응급 상황에서 서로 도운 것뿐인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상한 각도에서 촬영해 마치 미래를 나누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도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고 선행을 악행으로 둔갑시켜 놓았다. 하지만 곧 더 큰 절망감이 몰려왔다. 이 사진들을 보면 서영이 뭐라고 할까? 이미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증거까지 나타났으니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서영에게 전화해서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 같았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남편을 배신자로 단정지었고 어떤 설명도 변명으로만 들릴 터였다. 도우는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누가 왜? 문득 경쟁 업체들이 떠올랐다. 최근 들어 자신의 가게가 인기를 끌면서 주변 음식점들의 손님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음해를 가할 사람이 있을까? 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실을 밝혀야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그저 무력할 뿐이었다. 이틀 동안 도우는 누가 자신을 감시했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가게 운영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고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혹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경이 쓰였다. 평소 자연스럽던 모든 행동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졌다. 그러던 중 단골 손님 김 사장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사장님, 요즘 저쪽 프리미엄 키친 장사가 영 안 되나 봐요. 백 사장이 요즘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도훈의 귀가 번쩍 뜨였다. 프리미엄 키친의 사장 백승우. 1년 전 이 골목에 고급 레스토랑을 차린 그였다. 처음엔 인테리어도 화려하고 메뉴도 다양해서 손님들이 제법 몰렸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음식 맛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평이 돌기 시작했고 결국 단골들은 하나둘씩 도훈의 가게로 돌아왔다. 그런가요? 도훈은 무심한 척 물었다. 네, 저번 주에도 보니까 백 사장이 혼자 가게 앞에서 담배 피우며 이쪽을 째려보더라고요. 사장님 가게 쪽을 말이에요. 김 사장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워낙 자존심이 세기로 유명한 사람이라
장사 안 되는 게 자존심 상하나 봐요. 도훈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백승호라면 충분히 그런 짓을 할 만한 사람이었다. 몇 달 전 골목상인의 모임에서 만났을 때도 은근히 적대감을 드러냈었다. 도훈 씨네 가게는 참 잘 되네요. 비결이 뭐예요? 겉으로는 웃으며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다. 그냥 성실하게 하다 보니 단골들이 생긴 것뿐이에요. 도훈이 겸손하게 답했지만 백승호는 코웃음을 쳤다. 성실함만으로 장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건 통하지 않죠. 그때는 그냥 투덜거리는 것으로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심상치 않았다. 게다가 사진이 찍힌 골목 주차장은 프리미엄 키친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이었다. 그 자리에서라면 충분히 도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었다. 도훈은 오후 준비 시간을 이용해 백승호의 가게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마침 점심시간이 끝나 한적한 때였다. 프리미엄 키친 앞을 지날 때 백승호가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도훈 씨 아니에요? 백승호가 인위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이런 곳에 웬일이세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도훈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다. 요즘 장사 잘 되시죠? 부럽습니다, 정말. 백승호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다. 저희는 요즘 좀 경기가 안 좋아서 말이죠. 도훈은 백승호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눈빛에는 질투와 원망이 서려 있었다. 특히 도훈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적대감이 느껴졌다.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혹시 지난주에 저쪽 골목 주차장 근처에서 사진 찍는 사람 보신 적 없으세요? 백승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사진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 그냥 누군가 몰래 찍는 것 같아서요. 도훈이 시험해보듯 말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백승호는 급하게 담배를 끄며 말했다. 그럼 저는 들어가 볼게요. 장사 준비해야 해서. 백승호가 서둘러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도훈은 확신했다. 분명 그가 배후에 있었다. 사진을 언급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평소와 달리 대화를 피하려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훈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백승호의 질투와 경쟁심이 이런 비열한 음모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성실한 노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의 가정까지 파괴하려 드는 그의 행태가 혐오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백승호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꾸몄을까? 사진의 각도나 타이밍을 보면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된 것 같았는데 과연 그 혼자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 무언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도훈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챕터 5. 반전의 저녁. 도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백승호가 배우라는 확신이 선 이상 이 모든 오해를 풀어야 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서영은 여전히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고 하리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했다. 서영아.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 말을 한 번만 들어줘.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서영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섰다. 또 변명하려고요? 변명이 아니라 진실이야.
나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을 찾았어. 도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백승호라는 사람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음모를 꾸민 거야. 서영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제는 남 탓까지 하는군요. 도훈 씨, 언제까지 이렇게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을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도훈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직접 확인해 보자. 지금 당장 그 사람 가게로 가서 진실을 밝혀보자고. 서영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도훈의 확신에 찬 모습에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다. 정말로 갈 거예요? 서영이 물었다. 그래. 이제라도 내가 누구를 속였는지, 누가 진짜 거짓말쟁이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더 이상 이런 오해 속에서 살 수는 없어. 1시간 후 부부는 프리미엄 키친 앞에 서 있었다. 저녁 준비 시간이라 가게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손님은 보이지 않았다. 도훈은 문을 밀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백승호가 카운터에서 나와 맞이했다. 하지만 도훈 부부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다. 도훈 씨? 이런 곳에 웬일이세요? 백 사장님,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도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주 골목에서 찍힌 사진 말이에요. 당신이 찍은 거 맞죠? 백승호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을 더듬었다. 사진이 뭐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제 와서 모른 척하지 마세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나를 질투해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서영이 남편의 옆에 서서 백승호를 바라봤다. 도훈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닫게 될 터였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다. 백승호가 서영을 향해 걸어오더니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영 씨. 백승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잘 되고 있잖아요. 순간 도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서영이 백승호의 손을 뿌리치기는커녕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뭐야? 도훈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오는 속삭임에 불과했다. 서영이 천천히 도훈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도 실망도 없었다. 대신 차가운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미안해요, 도훈 씨. 서영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났네요. 도훈은 무릎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백승호의 음모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의 아내가 직접 가담한 배신의 각본이었던 것이다. 의심도 사진도 그리고 분노까지도 모두 연출된 것이었다. 언제부터?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작년 가을부터요. 서영이 담담하게 답했다. 승호 씨를 만난 후로 계속 계획해 왔어요. 당신이 너무 성실하고 의심이 없어서 쉬웠어요. 백승호가 서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도훈 씨, 화내지 마세요. 사랑에는 원래 방법이 없는 법이거든요. 도훈은 벽에 기대선 채 허탈하게 웃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치밀한 배신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결국 도훈이 중얼거렸다. 평범한 저녁상이 내 인생을 끝내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깊은 허무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삶 앞에서
그는 그저 무너져 내릴 뿐이었다.